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포스트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엠 세 종목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세 종목들이 반등했다가 지금 재차 다시 저점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 종목의 주가 위치에 따라서 주가의 과거 패턴에 따라서 대응은 좀 달라집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퓨처엠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비금진 구름대가 점차 하락하고 있어요. 장기이평이 하락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밑에 까만색 전환선하고 빨간색 기준선 반등 나오면서 정배열 시켜놓긴 했어요. 그렇지만 재차 주가가 다시 최하단으로 내려왔거든요. 아직은 하락세를 벗어났다 말하기 힘듭니다. 포스코퓨처엠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포스코퓨처엠이 지금 사실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개월째, 그렇죠. 한 거의 9개월째 지금 이 가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인데, 바닥 가격 25만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 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월봉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선 아래에 있으니까 아직은 하락세인데,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도 보면 저점은 거의,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하고,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삼각형 모양이에요. 하락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이게 지금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수렴은 어렵고 이 주가가 위든 아래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대응을 이제 해야죠. 잘. 윈지 RNG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하락 삼각형은 아래로 갈 확률이 조금 높긴 합니다. 포스크처엠 캔들 차트 일봉인데 일봉 보니까 지금 보면 보통 상승했다 하락하고 상승했다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가 삼각형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삼각형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수렴입니다. 근데 이것도 수렴을 했냐? 수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수렴으로 보면 앞으로 한 번 더 움직여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보거든요.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보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이거는 뭐 그림 그리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수렴시킨 다음에 위로 아무튼 돌파를 했다, 이렇게 위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하락 삼각형이지만 위로 가서 추세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해서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해야, 이번에 전고점도 돌파 못했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해야 상승 반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반전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렇죠,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된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주가가 이탈을 해서 저점을 또 이탈하더라도 저점 이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했다가 저점을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됩니다. 지금은 위로 이탈했다가 지금 하락 추세선을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 볼 때입니다. 지금은 아래로 가더라도 조금 지지선 확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프체엠은 좀 기다려보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RS는 떨어지고 있네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SI도 데드크로스 나서 골든크로스 났죠. 빨간색이니까. 근데 50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음은 늘었어요. 그러면 2대1 정도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봉상 스토캐스틱인데 스토캐스틱은 다 데드크로스 상태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여기서 뭐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란색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은 저점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점 연결선을 지지라인, 고점 연결선을 저항 라인이라고 하는데, 저항선 돌파했다가 저항선 확인하고 재차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확률이 하나, 또 하나는 그렇죠. 이거는 가짜고, 저항선 돌파는 가짜고 진짜는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면 이거를 이탈하겠죠. 이탈했다가 그러면 재차 다시 저항선을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지켜봤다가 이탈하게 되면 그렇죠. 그때 이제 지지 라인에 재차 반등했을 때 그렇죠.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걸로 대응책을 제시하겠습니다. LNF도 볼게요. LNF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포스코퓨처엠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뒤꿈치 구름대 맨 위에 있습니다. 약간 하락하고 있고, 그렇지만 얘는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이 정별되어 있는 상태로 구름대를 한번 돌파했어요. 주가가 그렇다가 밀렸으니까 조금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도 사실은 돌파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로 가는 거면 LNF가 제일 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캔들 차트 볼게요. LNF가 그렇죠. 저점도 사실 조금씩 높아진 거예요.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은 물론 낮아졌죠.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완전한 하락 삼각형은 아닌데 여전히 뭐 하락 삼각형 모양이긴 합니다. 근데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게 좀 다른 점이죠. 그리고 까만색 어쨌든 까만색 5월선이 하락 속도는 느리지만 살살 하락하고 있고 캔들이 그 아래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락세인데 주봉을 봐도 똑같아요. 주봉을 봐도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봐도 이 삼각형이 거의 완성이 돼서 지금은 뭔가 다른 추세가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하락이 가속되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옆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옆으로 가는 거는 사실 대응할 가치가 없으니까 위나 아래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NF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보면 거의 저는 수렴이 완성됐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이 조그만 삼각형도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포스코 퓨처엠이랑 똑같이 움직였는데 그렇죠. 2로 이탈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틀린 점이 다른 점이 이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상승 전환에 단초는 마련했습니다. 저점만 높아지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저점은 높은 상태입니다. 높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고점 갱신하면 이게 이제 상승 전환을 깨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됐어도 속임수라면 이게 지지라인을 이탈했다가 지지라인 다시 확인하고 떨어질 겁니다. 이게 속임수라면. 근데 이게 정말이라면 지금쯤 반등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가격이 지금 거의 그렇죠. 돌파한 저항 라인 근처에 있으니까 반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반등을 보고 또 이탈이 나오더라도 기다렸다가 이탈이라면 이제 저항선 근처에서 그렇죠. 지지선 근처에 대반등할 때 이제 비중 축소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금은 기다려 볼 때다. LNF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표 보니까 아직 떨어지고 있어요. LRS 떨어지고 있고 RSI 떨어지고 있고 MACD 오실레이트 떨어지고 있고 아직은 방향 자체는 주가 방향 자체는 아래입니다. 모두 데드크로스 상태고 근데 이게 과매도권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언제든 가능한 거죠. 이게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가 지금은 좀 덜 팔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 꼭지 만든 게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관이 받긴 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대응책 말씀드리면 이 지금은 뭐 그렇죠. 이 지지라인이 15만원 2천원대인데 이거를 이탈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하면 좋은 거고요. 반등하는지 이탈하는지 지켜보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기다렸다가 대반등할 때 지지라인 확인하고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요때 아무튼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두 종목이랑 좀 달라요, 움직임. 지금 빗금친 구름대가 두 종목에 비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평선 자체도 급격히 하락했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급격하게 제자리로 오긴 왔어요. 똑같은 양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코프로비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이미 저점 라인이 이런 그렇죠. 원래는 이런 삼각형이었어요. 이것도 뭐 하락 삼각형 비슷한데 약간 저점에 올라가는 삼각형이었는데 캔들이 보시면 알지만 이탈했어요. 이 지지 라인을 이탈했어요. 까만색 5월선은 여전히 하락색하고 그 아래 캔들이 있고 이탈했다. 이미 이탈했다. 이 점이 다른 두 종목이랑 다른 점입니다. 주봉을 봐도 확실합니다. 주봉을 봐도 그 전에 저점 연결선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이탈한 데다가 반등했는데 지지라인에서 저항 맞고 다시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악플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악플 못 쓸 겁니다. 댓글 금지했으니까. 에코프로비엠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거는 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거의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이게 거의 삼각형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너무 자기적인가요? 최근의 것만 그려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을 이탈했어요. 이탈했다가 그렇죠. 지금은 뭐 댓글에도 나왔는데 뭐 대반등 하니까 또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지 라인의 근처에서 대밀렸는데 이 대밀린 게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지지 라인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하고 대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락 추세에서 하락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점을 낮출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전저점 근처이긴 해요. 그래서 얘가 이번에는 얘는 그렇죠. 저점을 이탈할 때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종목 중에 에코프로비엠은 저점 이탈할 때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어차피 또 이탈하면 또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비중 축소하는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투자자를 속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가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지표 LRS 떨어지고 있고 RSI 데드크로스, MACD 오시올레이터 잘하고 있고 하락 초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토캐스틱이 이미 다 올 데드크로스고 과매도권에 들어오긴 했네요. 이게 뭐 하락 초기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반등도 나올 때는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반등의 주역이 기관하고 외국인 여기서 그렇죠. 적산방 만들면서 반등시켰는데 그 뒤로 이제 반등시켜놓고 팔아먹은 거죠, 소위.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은 이게 지금 지지라인을 이탈했다가 지금 지지라인 확인하고 이게 이탈한 게 확실한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했다는 거, 나 이탈했구나 확인하고 재차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1,000원 좀 이탈할 때 조금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악플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